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등록자격시험 대비 3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40번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상품입니다. 다음의 생명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보험업법에서의 생명보험의 정의,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땡땡 또는 사망, 생존 또는 사망에 해당이 되겠죠.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생명보험, 생존과 사망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요식계약. 요식계약이 아니죠. 일단 불요식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시작부터가 틀렸고요. 2번 계속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한 것은 맞죠. 근데 어떤 보험계약의 특성 때문이냐? 계속계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합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선의계약성과 관련이 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해당이 되죠. 예, 약관은 누가 작성합니까? 보험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험계약자는 전체를 승인을 할 것이냐, 택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이 선택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관을 작성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선의계약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도 역시 부합계약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부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성립의 요건은 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제도성 특약이 뭔지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납입해야 되겠죠. 예, 암보장 특약, 보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정기 특약, 예, 이런 특약들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우량채 할인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연금 전환 특약 등은 예,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이 아닌 것은, 뭐 쉬운 문제네요.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이죠. 장기간병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죠. 연금보험은요, 저축성 보험이죠. 변액종신도 역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종신보험의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은 동일하다. 자, 종신보험의 보장기간은 평생이죠. 평생. 예, 보장기간이 평생이라고 해서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이 반드시 평생 동안 이렇게 납입하지는 않죠. 10년 납, 5년 납, 20년 납, 뭐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지가 않죠. 2번 변액보험으로도 판매할 수 있죠. 예, 그게 바로 변액종신보험이죠. 3번 종신보험 이외에도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설계 당연히 가능하죠.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기보험입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부과는 어렵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특약부과는 어떤 상품이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 지급 방법이 아닌 것은, 뭐 변액연금이 됐든 그냥 연금보험이 됐든 연금 지급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혼합연금형 다 가능하죠. 변동연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김생명 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저 이번에 이 문제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생명 씨는 2023년 6월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가입 설계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생명 씨는 그 이전에 2022년 6월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장애인의 보험 가입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일단 일반적인 정상의 상태는 아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번. 김생명 씨는 암보험 가입을 위한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자, 이게 이제 건강진단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만을 별도의 심사 과정으로 진행을 했냐. 자, 요런,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문상으로는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했다.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린 지문으로 보고요. 2번, 김생명 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일단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좀 찝찝하죠. 근데 이 경우는 간경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인과 동일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심사를 할 수 있죠. 심사를 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김생명 씨를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을 계약을 하게 되면 장애인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험금에 대하여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장애인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단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김생명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암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일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세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성 특약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험에 관련된 보험료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세제 적격 연금 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다. 맞죠? 2번, 가입 나이 제한 삭제되었죠. 금융기관간 이전 가능하죠. 근거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죠. 두 가지를 바꿔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연금 개시 전의 위험보장기간과 연금 지급기간으로 구별합니다. 얘는 변액연금이든 일반연금이든 이렇게 기간을 구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2번, 위험보장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하여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지요. 위험보장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를 해두시고요. 3번, 종신연금형이나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계약 해지할 수 없죠. 없는 것은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동일합니다. 4번,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장. 어떤 상품이든 변액보험은 해약 환급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납입보험료 등 일정 수준의 재원을 연금 적립금으로 최저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보장하죠. 최저연금 적립금은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합니다. 2번, 확정급여형 DB형이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이 된다. 사전에 결정되는 것은 DB형이고요. 운용 실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DC 확정 기여형이죠. 예, 2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자산 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일반 보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자산 연계형 보험입니다. 틀린 질문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갱신형 보험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보험이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재산보험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죠. 1번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의 보장 범위가 동일하다.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재산보험이니까 동일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 특약은 제한이 있었죠. 연령 제한이 있었죠. 80세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금액도 1인당 2억 원까지 있었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보험사고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요거는 재산보험 상품의 공통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모집 자격, 재산보험 모집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연수원에 등록해야 된다. 보험연수원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죠. 예, 재산보험을 모집하는 즉 설계사 등록이 있죠. 재산보험 설계사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예, 보험협회, 예,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2번 재산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있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험 없이도 등록 가능합니다. 2번 등록 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이죠. 예, 대리점은 2년입니다. 그것만 구별해 두시고요. 4번 개인인 보험중개사의 등록 요건을 갖춘 자는 법인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만 해당이 한다. 얘는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맞는 내용이고요.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 쉽죠. 재산보험 뭡니까? 상해, 질병, 간병이죠. 예,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내용이네요. 1번 주보험에서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 있다. 질병사망은 주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받는 겁니까? 특약에서 보장을 받는 거죠. 일단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직업별 위험률이 적용이 돼요. 예. 상해보험은 바로 직업별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직업과 비위험직업 간에 상이한 위험률이 적용이 된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보죠. 3번 피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 지급하죠. 여기까지는 맞네요. 보험계약이 소멸되는데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4번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로 설계된다. 1년 이상이죠. 상해보험은 10년 이상은 바로 질병보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안날로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보험료 증액을 요청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이죠? 2번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 시에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죠. 그래서 보험료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지는 해지하는 거죠.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위험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3번 피보험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됩니다. 예,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 시 통지 의무죠.
4번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렸다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맞는 내용 있죠. 36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질병은 상해와 같이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죠. 예, 외래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해보험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질병은 신체에 내재한다. 내재성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상법에서는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높아지죠. 예,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에 대한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4번 다양한 주계약과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안보험이네요. 안보험도 질병보험의 하나죠. 자, 틀린 건 찾아보겠습니다. 1번 안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낮다, 높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질문 요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네요. 2번 고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크게 증가합니다. 4번 갱신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갱신 시 보험료 변동이 클 수가 있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A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의 비례보상에 따른 보상금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도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자, 보겠습니다. 입원 치료비가 1,000만 원. 일단 1,000만 원 발생했으니까 1,000만 원을 이제 청구를 하겠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두 군데다가 일단 가입을 했네요.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자, 여기서 함정은 가입 금액입니다.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서로 다르죠. 자, 그런데 비례 보상의 기준은 뭐냐? 보상 책임액에 비례하는 거죠. 보상 책임액은 둘 다 1,000만 원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모두 비례 보상에 따른 보상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발생했는데 보상 책임을 두 군데 합치면 2,000만 원 중에 A 보험회사가 1,000만 원만큼 보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반, 1,000만 원의 반인 500만 원이 A 보험회사가 비례 보상에 따른 보상 금액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중증 치매 상태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 치매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의 장애. 자, CDR 척도 검사가 몇 점 이상인 경우에 중증 치매 상태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요거 암기를 해두세요. 요거 작년에도 꽤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3점이죠, 3점. 3점 이상 중증 치매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재산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보험으로 분류를 한다. 뭐 민영 간병보험이 이게 민영 간병보험도 있죠. 그래서 다 공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일단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시험 문제, 이 내용에 관련된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는 내용은 일단 2번이네요. 틀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지문에는. 3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연령 증가 시 보험료 변동이 클 수 있죠. 여기까지는 맞네요. 갱신형으로 설계할 수 없다. 이거와 갱신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연령 증가 시 보험료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할 때 유의해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4번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면책기간 있죠. 면책사항 있습니다. 암보험과 동일하게 면책기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4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3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그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준비하신 시험에도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4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